부자라는 단어를 들으면 평균 이상으로 매우 큰 부를 축적한 사람이라고 막연히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즉, 부자는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면에서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재력가를 일컫는 것입니다. 과연 부자에게는 어떤 심리가 형성되어 있으며 어떻게 살아가야 행복할 수 있을까요? 부자라는 정의를 내릴 수 있으려면 이들은 반드시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축적한다고 해도 지구상에 혼자 존재한다면 타인과 상대적인 비교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보다 적은 재산을 가진 사람들 또는 재산이 없는 사람들과 함께 존재해야만 비로소 상대적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다고 판단되는 기준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관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관점으로 스스로가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누가 뭐라고 하든 그 사람은 부자입니다. 이는 자신의 부에 대해 자신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서 타인이 이를 인정하지 않아도 스스로는 여유가 있습니다. 이때 만약 타인도 자신의 부에 대해 인정을 하게 되면 인정을 받은 부분에서 편안함을 느끼기는 하지만 이미 상대의 관점을 의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유는 잃어버리게 됩니다. 두 번째, 상대의 관점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지는 것입니다. 상대의 관점에서 자신의 부가 판단되어질 때는 그 기준이 오직 상대에게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은 스스로 갖고 있는 부에 대해 알지 못하며 상대의 기준이 우선시되게 됩니다. 만약 자신 스스로는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타인이 자신을 부자라고 인정한다면 스스로는 자신의 부에 대해 끝없는 욕심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자신이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타인으로부터 자신이 부자라는 것을 인정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자신이 가진 것을 지키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경계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부에 대해 여유로움을 갖느냐, 편안함을 갖느냐, 욕심이 생기느냐, 경계심이 생기느냐에 따라서 부자의 심리는 매우 큰 차이를 갖게 됩니다. 세 번째, 통계를 이용한 사회적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기준은 자신의 기준도 아니고 상대의 기준도 아닙니다. 이러한 사회적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하게 되면 기준에 맞추기 위해 경쟁심과 욕구가 생기면서 서로 대립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회적 기준으로 개인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사회적 기준이라는 것은 상대와 나라는 인간관계 속의 기준이 아니라 개개인을 하나의 수치로 판단하는 절대적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여유나 편안함, 욕심과 경계심은 인간관계 속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반면 인간을 수치화하는 사회적 기준이 형성되면 자신의 심리는 인간관계에서 벗어나 절대적 기준을 따라가고자 하기 때문에 점차 인간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만약 남들이 무엇이라 생각하든 자신의 기준으로 자신을 부자라고 인식하는 경우 여유로움이 만들어지면서 그 자체가 행복감으로 느껴집니다. 한편 자신의 기준으로 자신이 부자라고 인식하면서 상대도 이에 동의하게 된다면 여유로움이라는 행복감은 없지만 편안한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것에 안주하면서 그냥저냥 살아갑니다. 후자의 경우 편안함을 행복감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상대가 자신의 부에 관심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가령 경제적 가치를 통하여 부를 축적해왔다면 이를 사회적 가치축으로 전환하면서 물질을 사회에 환원하거나 관계적 가치축으로 전환하면서 더 이상 물질과 관련된 것을 축적하지 않고 관계적 가치축을 위해 물질을 사용하여 남들이 인정하지 않는 선까지 재산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끝없이 가치 추구를 이어가야지만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다시 성취와 관련된 행복감을 느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의 기준으로 자신이 부자인 것을 인정받게 되었을 때는 그 기준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
상대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끝없이 욕심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욕심이 가치를 추구해 나가는 과정에 있느냐, 아니면 물질 자체에 있느냐에 따라서 심리적으로 큰 차이를 갖게 됩니다. 욕심이 물질 그 자체에 있는 것이라면 이는 이미 물질의 노예가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행복과는 무관하게 인생 자체가 노예의 인생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치를 추구해 나가는 과정에 욕심을 갖게 되면 부를 평가하는 관점이 상대의 관점에서 자신의 관점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가치 추구는 자신 스스로가 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금 자신의 기준으로 여유로움을 가지며 행복감을 갖게 되거나 자신의 기준에 타인의 기준이 합쳐지면서 편안함에 안주하게 되는 등 행복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상대의 관점이 아닌 자신의 관점을 중심으로 가치 추구를 해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한편으로 자신은 스스로 부자인 줄 알지 못했는데 상대가 자신에게 부자라고 말해주는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상대의 관점을 우선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상대의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것을 불안해하며 자신이 가진 것을 지키려고 계속 노력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자신이 갖는 불안함을 없앨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최우선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불안감을 없애면서 마찬가지로 상대의 관점이 아닌 스스로의 관점을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향을 전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자의 심리는 여러 가지로 형성이 됩니다. 자신이 가진 부를 기반으로 여유롭고 행복하게 사회에 공헌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 반면 어떤 이들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욱 갖지 못하여 안달이 나거나 또 어떤 이들은 가진 것을 잃지 않으려 불안과 강박을 갖고 평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자신에게 있느냐, 타인에게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사회적 기준에 있습니다. 사회적 기준에 의해 자신을 판단하게 되면 인생의 모든 것이 대립과 경쟁의 형태로 사라지게 됩니다. 소비를 하더라도 자신의 행복을 위해 소비하는 것이 아닌 타인과의 경쟁에서 우위에 있기 위한 소비를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사회적 기준에 의해 부를 평가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부자의 개념이 아닌 승자와 패자의 개념만이 존재합니다. 승자는 모든 것을 독식하게 되고 패자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사회적 기준으로 100억을 가진 이가 부자라고 정해지면 100억을 가진 이는 승자가 되고 100억이 없는 이는 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개개인의 인생의 성패를 보편화된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비인간적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으로 인해 계층이 분리되고 계층 간의 대립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사회에 의해 기준이 결정되면 그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기준 안에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러한 사회적 기준은 가진 자들이 자신의 영화를 누리기 위해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에 대해 사회적 기준이 형성되었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사회적 기준부터 없애야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현재 우리 모두가 어떠한 기준에 의해 어떠한 심리를 갖고 있으며 어떻게 해야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그 근본적인 원리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